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수출기업 2,000곳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을 긴급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환율 하락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응 정보가 미흡한 중소기업이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수 개신교 단체 등 종교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종교인 과세가 반쪽짜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총 4조 원 규모의 혁신 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혁신 벤처기업이 성장기에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성장 강대별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수혈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6.53포인트, 1.45% 하락한 2,476.37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30포인트, 1.32% 하락한 771.42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에 맞는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은행업종과 보험업주는 올랐고요. 하지만 반대로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과 잠시 후 더욱더 똑똑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여러분께서 고민 있으신 종목들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인터넷 방송 최장기 진행자인 정호영 대표님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중 방송은요, 시간 안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 보기로 추가가 됐으니까요. 이 기능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에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출렁거리면서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주 재밌게 봤고요. 제가 예상한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먼저 강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면한 문제죠. 그러니까 북한 변수에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자산 관리에 대한 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가 그토록 제재를 했지만 중국에게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를 끊으라는 얘기는 그동안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북한이 항상 마일폭탄을 터뜨렸죠. 전쟁 운운하면서. 근데 이제는 유엔에서 미국 대사가 너희들 그렇게 까불면 전쟁 날 거야. 완전히 파괴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인내하고 뭐 여러 가지 협상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강대강 정도가 아니라 작정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대북 원유 끊어라. 그 다음에 유엔의 미국 대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전쟁 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어차피 풀어드릴 텐데, 어쨌든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관리예요. 제가 강연회 때 그런 말씀 드렸었죠. 12월 4일 강연회 때. 주식은 2년에서 3년 사이클, 자산 관리는 5년에서 7년 사이클 동안 잘하면 부의 재편이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 돈 좀 있다고 했던 사람도 관리 잘못하면 완전히 정말 확 줄어들고요. 없던 사람도 크게 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주식은 현물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파생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금, 외환, 부동산 다 같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자산 관리하고 직접 연관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합을 분석을 다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제가 꼭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분석과 예측이 항상 적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사람 유일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한 가지 분야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저는 도대체 이게 몇 가지 분야입니까? 닥치는 대로 분석하거든요. 근데 거의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북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제 뭔가 제 판단이 이제 어떤 결론이 도달하면 계속 전달해 드리겠고요. 앞으로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저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평택촌놈의 투자 정보는 뭐 종목 하나 찍어주고 상담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산 관리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주 멀티플로, 토탈로 여러분께 뭔가 드린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주식시장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앞서서 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전반적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앞서서 양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조정 확인, 코스닥은 조정 임박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어제장에도 시황 짚어주셨을 때 이제 코스닥에 대한 조정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조정이 확인된 상황이고 코스닥은 이제 임박했다라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또 밀리는 것을 보고 이제 곧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고 전망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서 전망하면 그거는 해설이죠. 네, 저는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방송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걸 전달해야지 시청자들이 볼 거 아닙니까? 시청자들도 1시간 동안 방송 보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 예측을 해드리겠는데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세요. 아직까지는 조정 임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21선 이탈 안 해서 그래요. 21선이 이탈하지 않은 거는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이건 기술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평택촌놈의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는데 저는 21선 깨지지 않는 한 조정 시작했다고 얘기 안 해요. 왜? 21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 이탈했다가 등락이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임박됐다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언젠가 21선이 이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검은색 21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옆으로만 횡보해도 결국은 이탈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번에는 코스피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검은색 21선 이탈했어요. 분명히 이탈했죠? 이건 조정이 확인이 된 겁니다. 다만 원래 제가 계산하는 평균치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좀 더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정에서 끝날 것이냐, 이게 언젠가 한번 엄청나게 다운될 것이냐,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조정에서 끝난다 그러면 여기서 뭐 엄청난 하락은 없어요. 다만 그게 아니라 일단 조정이 좀 더 지속되고 그러면서 뭔가 변수가 생기거나 악재가 터지거나 그러면은 복합적으로 한번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트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하면 되는데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시장은 정상적일 때와 비정상적일 때가 있다. 정상적일 때는 차트나 수급 갖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일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비정상이겠죠. 그럼 왜 비정상이 생길까요? 왜곡이나 변수가 나올 때는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무려 27개월 만에요. 상적으로 생각해도 엄청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반도체 전망이 안 좋아서? 말이 안 되죠.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전망 좋다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역시 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황의 등락의 핵심 포인트는 북한 변수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등락의 요소를 여러 가지를 세팅해 놓은 다음에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귀납적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석이고 그 분석을 토대로 예측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순하게 뭐 차트 보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미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코스닥 일주일.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11월 초에 얘기했잖아요. 차례야 횡보 아니면 하락한다. 그대로 되잖아요. 횡보하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첫 번째는 시황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지수 빠지면 가치 주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재료 보여주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도 드릴게요. 계좌에서 어떤 그 돈이 불어나야만 수익이 아닙니다. 남들 다 줄어들 때 나는 안 줄어들면 그것도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추격 매수해서 100% 베팅했어요. 근데 그게 5,000원, 3,000원까지 떨어졌다고 봅시다. 나중에 다시 또 10,000원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6개월이든 1년 지나서. 그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뭐예요? 번전이에요. 근데 10,000원에 똑같이 잡았다가 9,500원 한 5% 정도에 손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어렵게 번전 나올 때 나는 100%, 200%씩 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석 투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좀 과정상 저는 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예측한 대로 맞아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12월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12월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세요. 내년 1년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1년 무려. 12월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시면요. 2018년 1년 동안 편안하게 수익 들이고 즐길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하잖아요. 1년 동안 호송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송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또 그 8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월에 코스닥 간다 그랬는데 진짜 갔죠? 그 다음 5월에 제가 중순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수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1월까지는 지수가 갈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5월 다시 보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딱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 저는 단순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도 드리냐면요. 주식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 이 정도 정리하겠고요. 현물 파생 매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은 337.00포인트에 매도 진입 사인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엄청나죠? 그 다음에 풋 302 같은 경우는 평균 0.038에 역시 매수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야 뭐 파생 전용을 하신 분들 아니면 모르니까 넘어가겠고요. 주식 선물 제가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셀트리온은 224,000원대에 제가 매도 사인했습니다. 현재 100% 평가하기 넘어갔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신세계예요. 오늘 29만 원에 제가 매도 사인을 냈다는 거죠.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물은 제가 계속해서 여기서도 단타를 치긴 했는데 여기서는 짧게 끊어갔고요. 결국 337.00 여기서 딱 매도한 이후로 계속 저는 고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가액이 어떻게 됩니까? 크겠죠. 엄청나죠. 선물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옵션 보겠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도 302 행사가를 0.038 그러니까 0.04가 채 안 되죠.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일단 기가 막히게 들어갔죠. 저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막강한 평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충 계산해도 왜냐하면 22만 5천원대니까 4천원대죠. 22만 4천원대니까 여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면 대충 계산해도 얼마예요? 100%가 넘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뭐냐? 바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를 제가 오늘 29만 원에 들어갔다는 거죠. 거의 최고점 매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어떻게 한다? 계속 홀딩할 생각입니다. 셀트리온도 제가 지금 100%인데도 청산 사인을 안 냈어요. 왜? 100% 먹기 너무 아깝다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 선물만 해서는요, 결국은 돈 벌 수가 없어요. 그거 명심하세요. 현물도 하면서 파생도 어느 정도 겸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비율을 한다 그러면 7대3, 8대2 정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물이 7, 8이라 그러면 파생 2, 3 무슨 얘기냐. 이런 구간에서는 현물 베팅 해봐야 돈 벌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살짝 파생하셨다가 다시 현물하셨다. 이걸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제 야구에 비유하자 그러면은 현물만 하는 사람은 직구밖에 못 던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파생까지 같이 하는 분들 어때요? 이분들은 변화구도 던지는 거예요.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파생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평택촌농 주식투자 교육 훈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훈련은 장중에 제가 계속 해드립니다. 제가 사실 장중에 종목만 추천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정치, 경제, 국제정세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정말 레파토리가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씩씩 운송방송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프라인 교육이 12월 9일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회 되신다면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2월에 코스닥 조정에 대한 그런 좀 전망을 어제장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매매한 내역도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선물 매도는 국내 선물입니다. 337.00포인트에 진입을 하셨더라면 가장 고점에서 오늘 많이 밀렸기 때문에 수익 잘 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신세계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뭐 셀트리온은 오늘장에 밀렸고 고점에서 또 주식 선물에 대한 그런 매매 내역 공개를 해주셨고요. 신세계는 오늘도 최고점에서 일단 주식 선물 잡으셨는데 28만 7천원까지 밀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밀린다면은 홀딩을 하신다는 그런 매매 내역까지 공개를 도와드렸네요. 자, 그리고 교육 훈련에 대해서 12월 9일 토요일 오프라인 교육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솔గిం지TV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고 문의 주시면은 이 교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뭐 수급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논리로 보나 하락 결과는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른 속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제가 그랬죠 어제 마지막 반등이 될 거라고. 오늘 빠지잖아요. 그래서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스닥부터 보시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아직까지는 뭐 심각한 거 아니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빨라요. 저는 오늘 대략 한 20포인트 내외 정도 빠지고 계속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게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았죠. 그리고 그 외국인 매도의 절대 다수의 금액이 어떤 업종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라는 거를 유명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오늘 하락은 했는데 그동안 제 방송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전에서도 오늘 뭐 중기 종목 하나, 단기 종목 하나 딱 2개만 홀딩시키고 나머지는 다 현금화 시켰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 했던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어제 그랬죠. 12월 중에 언젠가는 시작할 때 0, 장중에 3, 40, 또 끝날 때 0 이렇게 대응해야 될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땐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얼마 안 되거나 끝날 때 0이면 나중에 언젠가 혹시라도 단기 대폭락이 나와버리면 밑에서 그냥 바겐세일하는 거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주식 5만 원짜리였는데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저거 4만 5천 원까지 밀려면 잡아야지. 그러던 거를 2만 원에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조정 받았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지수 하락 견인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금요일장, 내일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내일장은 또 평촌 주식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대표님이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자, 일단 일주일의 마지막 정리하는 또 금요일인데요. 대표님 내일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내일도 그렇고 당분간 그럴 거예요. 장중 반등을 좀 시도했다가 결국은 일봉상으로 보면 계속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과연 21선이 언제 이탈하냐 이거거든요.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21선이 이탈이 언제 되냐가 이제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위험하겠죠. 지지력이 약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스닥에 대해서. 오전장에 혼조세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오후에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간다. 어떻습니까? 딱 맞잖아요. 이게 코스닥이에요. 분봉 보세요. 이 정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밀렸어요.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살짝 조정받다가 또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찌글찌글 하다가 결국은 오후에 트렌드 결정되니까 쭉 내려가 버렸잖아요. 신기하죠? 다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장중방송에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물 오는 반등 고점이 329.85였거든요. 근데 329.50이 고점이라고 저는 이걸 언제 얘기했냐? 여기서 얘기했어요. 근데 딱 찍고 내려갔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돌파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제가 거품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만 들어갔어도 오늘 그냥 4포인트 그냥 식이 나온 거예요. 4포인트. 그러니까 저는 장중에 별의별 거 다 전달해요. 뭐 현물 주다가 파생하다가 갑자기 국제정세 얘기하다가 어느 날 저점 딱 찍어줘. 그래서 저의 가장 특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파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앞으로 이제 분봉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데 왜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해드리냐? 당분간은 묻어놓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놀이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했었잖아요. 개인들은 처음에 중기매매 하다가 손실하면 단기, 그 다음에 단타,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추격매수, 거의 뭐 중증 환자처럼 그렇게 변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이 중기가 맞으면 중기하고 단타가 맞으면 단타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중기만 하고 항상 100%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상적인 조정으로 끝날지 뭔가 악재가 터지거나 변수가 발생해서 혹은 왜곡, 조장해서 크게 밀지 그건 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12월 돼 봐야 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말고 방송을 보세요. 12월에 하루하루는요. 봄이나 여름에 한 3, 4일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방송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양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21선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금요일 마무리 전망도 저희 평택촌농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종료,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현대모비스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 수혜 기대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츠 한불입니다. 영업이익 회복 늦어질 것이란 전망에 약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오늘의 현대모비스 3% 넘게 4% 가까이 올라와주는 흐름이네요. 오늘 27만 3,500원 마감이 되면서 오늘 하루 최고가는 28만 3천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뭐 지수가 조금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모비스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수혜에 입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네요. 네.
뭐 기대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사실 그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되냐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서로 상호 출자돼 있어요. 서로 지분 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런 거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뭐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기업 가치가 높을 때가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런 단발성 대리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뭐 이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 또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현대모비스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이츠한불이 오랜만에 또 올라왔습니다. 화장품 업종이죠. 오늘 이츠한불은 1% 좀 넘게 빠지면서 5만 원대,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5만 900원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에 상승으로 좀 반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일단 영업이익의 회복이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전망은 나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고평가됐고 화장품도 갈 만큼 갔어요. 여기서 더 안 가도 억울할 게 없습니다. 충분히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츠한불을 비롯한 화장품주들은 뭐 이쯤 되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또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자는 매도 후 관망,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화장품 업종이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좀 가격대가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흐름,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는 의견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은 현대모비스와 이츠한불 분석을 해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오늘 앞서서도 대표님이 분석을 해주실 때 코스피의 지수 하락은 전기전자 업종이 이끌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삼성전자가 개파락하면서 하락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오늘 7% 가깝게 빠지면서 76,8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심 종목 대표님 SK하이닉스인데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해 주시고요. 반등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저는 계속 매도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이 이게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지수인데 61선과 120선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때요? 전기전자 업종이 60이라고 120일 사이인데 이거는 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120이라고 더 가깝잖아요. 이번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이거는 딱 중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전기전자 업종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업종지수보다 더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주도 업종이 코스피 지수보다 약하다. 그러면 그 시황은 끝난 거예요. 왜 주도 업종이냐? 주도 업종은 지수를 견인해주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더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도 업종인 게 하나가 아주 강해요. 나머지 그 비주도 업종들은 그냥 그저 그래요. 그 강한 주도 업종 하나로 인해서 지수가 견인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도 업종이 더 약해요, 지수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차트 분석도 도와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 6% 넘게 빠졌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유자는 이 가격대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 또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보다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SK하이닉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코나아이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코나아이입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강한 상승세로 탄력적이었습니다. 11,950원까지 올라와줬는데요. 오늘 거래량도 좀 터졌고 최근에 이 상승 기조를 오늘 한 몸에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이런 종목이 참 눈에 띄잖아요, 대표님. 코나아이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건 원래 제가 7월에 강연회 때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갔다가 다시 밀렸죠. 자,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그동안 고점에서 추격해서 좀 물렸던 분들, 그리고 최근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매도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노려보세요. 그리고 위보자는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황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시황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전에도 강연회 이후에도 코나이 자주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접근보다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금요일장은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주식 비중을 종가 기준으로 20에서 30%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종목 수는 2개에서 3개로 압축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테마는 장 시작 후 당일 탄력 테마를 당일 매매로 단타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좀 불안한 만큼 전략 그리고 공략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는 더욱더 디테일하게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단 대표님 업종과 테마 확인해 보면요, 주식 비중 이제 좀 더욱더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장중에는 예를 들어서 40, 50%, 70%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끝날 때는 20, 30%로 끝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 수가 2-3개가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년 내내 주식 비중 100%인 사람은 돈 벌 수 없어요. 그리고 평생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상황 논리에 맞게 지금은 투자금을 좀 많이 투입하겠다, 작게 투입하겠다, 이렇게 좀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당분간은 그렇게 달라. 왜? 12월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많아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엄청나게 매도를 했잖아요. 그 일종의 시그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매도했는데 무려 27개월 만에 최고의 그 매도 금액이거든요. 내일 당장 그 똑같은 금액을 매수할까요? 확률상 희박하다고 봐야 된다. 자, 일단 트렌드가 무너지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안 좋아요. 거기다 시종장고는 무지막지합니다. 북한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거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전기전자가 약하다는 게 굉장히 지금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 연방정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셧다운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좋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위험관리에 주력을 하자 설명드리겠고, 테마는 간단해요. 지금 어떤 특정한 테마를 생각하기보다는 내일 아침에 딱 테마주 상승률을 쭉 본 다음에 오늘은 이쪽 테마가 좋네? 그럼 슬쩍 들어가서 단타하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네, 그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위험관리를 먼저 하자.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그게 정석이고, 요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황이 딱딱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은 다시 또 이 적중 사이클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곡이나 변수가 심하지 않으면 거의 적중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시황을 항상 먼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현재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신다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잘하시면 내년 1년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드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기조에 대한 부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있을 FOMC 회의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예산안이 체결되지 않아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 셧다운이라는 게 예산이 아직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의회가 잠시 멈추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전망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시황 그 안에서 우리 시장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업종과 그리고 테마도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대표님에게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방송 전후로도 많은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447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소프트센을 매수가 2,200원의 비중 2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소프트센입니다. 오늘은 0.75%가 빠지면서 1,990원 마감이 됐네요. 네, 일단 2,200원대 매수를 하셨더라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한테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평촌님, 대표님, 평택촌놈 혹은 숫자를 50이 꼭 기록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소중한 질문이 이제 세 번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매수를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나름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운이 없었던 분석이 잘못돼서 좀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일단 본전 또는 손절 20% 매도.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가격대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두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표님에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호칭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352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하이트 진로를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하이트 진로는 어땠을까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0.64% 상승한 23,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하이트 진로는 23,700원인데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좀 안타깝죠? 매수는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셨으니까 더 이상 더 싸게 매수하기 힘들죠. 눌림목에서는 아주 잘한 매수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20% 이상 확실하게 평가 이겼을 때 못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확 줄어들으니까 어때요? 좀 답답하죠. 억울한 생각이 들 겁니다. 원래 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왜냐하면 매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적어도 5일선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시그널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쯤에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단기는 손절 10%, 수익 20%. 이거 보통 목표로 보세요. 더 갈 땐 가더라도 일단 그게 좋아요. 중기는 어떻게 하느냐. 손절 10%, 수익은 50% 이상, 100% 되고 그때 편하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공통점은 뭐냐? 손절 10% 똑같다는 거죠. 단기 종목이나 중기 종목이나 손절 10%안 지키면 못 던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이트 진로 매수가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본전 또는 10% 목표가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 557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한국 화장품 제조 매수가 45,500원에 비중 15%입니다.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에 대한 흐름 보면요. 오늘 강보합권 마감인데요. 55,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표님 목표가 여쭤본 그 의미가 있네요. 일단 4만 원대 매수하셨으면은 거의 횡보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목표가를 언급하기에는 일단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적정주가 18,000원짜리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주는 중국의 사드 제재가 좀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그때 재매수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그 설명드릴게요. 적정 주가하고 목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현재 관점의 가치를 논할 때 이걸 적정 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정 주가고요. 그러니까 이론적 물론 가치긴 하지만 현재 관점, 목표가는 뭐냐? 미래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가는 어떤 게 기반이 될까요? 적정 주가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된 게 실적이 좋고 나쁜 걸 따져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뭐 6개월 뒤, 1년 뒤에 얼마 가냐. 이게 바로 목표가예요. 근데 이건 고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개념이 아니에요. 매도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께 그 말씀 드릴게요. 목표가는 고평가된 종목은 그렇게 좀 마땅하지 않고요. 저평가된 종목이 이게 원래 정석이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익권에 계시지만 지금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이치환불 분석 도와드릴 때 전반적으로 짚어드렸는데 워낙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매도 후, 즉시 매도 후 확실한 가격 조정 시 재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2410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수가 71,800원에 비중 3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포털 검색어에도 오르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3% 가까이 올라오면서 64,500원 마감이 됐네요. 그런데 대표님 아쉬운 것이 이제 상장이 막 된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 좀 올라왔을 때 가격대가 좀 높게 매수하셨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높게 매수하신 게 아쉽고, 이제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13,6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긴 하죠. 그래서 단기로는 뭐 적정 주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중장기로는 좀 참고하실 필요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5%에 매도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분은 약간 좀 위험하게 하시기는 했는데, 뭐 좀 기다리시면 본전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막 된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5% 매도 의견 주셨고 또 적정 주가에 대해서 13,6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 상장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평가 논란, 저평가인 그런 종목들은 평택촌놈 적정 주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까지 전 종목에 대해서는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 종목에 대해서 좀 추려진다는 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적정 주가 활용하셔서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737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신신제약을 매수가 8,608원에 비중 20%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신신제약 오늘은요 7,790원으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분 8,000원대 매수하셨으면은 올라갔을 때 좀 고점에서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목표가 어떻게 좀 확인할까요? 네, 지금 여기서 목표가를 물어보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인들의 3대 집착 때문에 망한다.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그리고 특정 종목 집착. 전형적인 매수가 집착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시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까지 계속 홀딩했어요. 40%까지는 안 돼도 한 35% 마이너스 35%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0 선까지 그냥 무작정 홀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회가 왔어요. 본전은 아니지만 거의 본전 육박했거든요. 그럼 이쯤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하는 가격에서 정말 마이너스 3, 40 갔다가 마이너스 5%만 일단 던져야 됩니다. 왜? 이건 실패한 매수예요. 매수하고 나서 마이너스 40 가까이 떨어졌다. 이건 누가 봐도 실패한 거잖아요. 천신만고 그때 올라왔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일단 던지고 다음에는 내가 저점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홀딩해요. 여기서 만약 또 떨어지면 이분 아마 갖고 있을걸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돈은 돈대로 손해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한 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 정도 라인이면은 뭐 이 적정 주가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분은 손절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략
이쯤에서 손절하고 한 이쯤에서 잡았으면 지금 오히려 수익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손절을 못하겠다는 그 마인드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받을 때도 문제지만 그럼 2, 3년 대세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장중에 그런 걸 다 교육하고 훈련시켜드린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준비되지 않고 투자하거나 어느 정도 교육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로 투자하잖아요. 결국 개인들은 손해봐요. 5년, 10년 지나면 95% 개인들은 다 손실 봐요. 이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만 보시든 장중 방송만 보든 상황에 맞게 하세요. 저한테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받고 훈련이 된 상태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언젠가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장 좋을 때 했다가 결국 망가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인들은 장 좋을 때 준비도 없이 시작해요. 뭣도 모르고 그때 약간 재미 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돈을 날려요. 그럼 당황하죠? 계속 돈을 갑자기 투입을 해요. 왜? 폭락장에서. 그리고 단기에 엄청나게 한 2, 3년 만에 무지막지한 돈을 날려요. 그리고 그 돈을 찾기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끌려다녀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초보자들은 반드시 저를 통해 주식을 배우세요. 저한테 주식을 배우면 절대로 쉽게 안 망가집니다. 절대로. 쉽게 망가지지 않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력이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저한테 교육훈련을 받아도 적응을 잘 못해요. 왜? 조급증 때문에 성택촌놈이 정말로 교육도 잘하고 정말로 아주 베테랑이다, 장인이다 알아요. 아는데도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본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탈이 되죠. 근데 이 초보자들은 저한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배우시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5년, 10년보다 훨씬 나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신제약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 또는 15% 매도 의견을 주셨고, 무엇보다 주식 투자는 하루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저변이 넓은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표님이 그런 말씀 또 진심 어린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012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로템을 매수가 26,300원에 비중 20%입니다. 2년 정도 됐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 현대로템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18,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 시청자분이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고점에 매수하셨고 그리고 2년 정도 보유를 하셨네요, 대표님. 네, 이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홀딩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개인의 3대 주작,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분은 제가 매도하라 그래도 던질 분도 아니에요. 그냥 위로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홀딩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나마 부실주 아니니까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년 동안 좀 보유를 하셔서 현재 손실보기 조금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 의견 주셨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의견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039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펄어비스를 매수가 16만 5천 원에 비중 40%입니다. 신작 출시일 1월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펄어비스에 대한 부분은요, 19만 2,500원 마감이 됐네요. 계속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펄어비스인데, 네, 수익권이십니다. 시청자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참고만 하세요. 적정주가 15,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3배 되죠? 13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적정주가 약간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밀리면은 본전 매도 하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본전까지 올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1월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판단 후에 한번 매도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다만
밀리면은 본전에서 매도하자. 그걸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고요. 뭐 밀린다면 가격대가 여기서 밀린다면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1월에 판단 후 이 목표가 수익 청산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상담에 대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종목 상담 내용 도와드렸습니다. 자, 내일까지 이제 금요일 주중 저희 평택촌놈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던 분들 주말에도 여러분들 찾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일요일 무료 방송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